SNS를 보다가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은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연봉이 올랐고,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갑자기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보다 잘난 사람만 자꾸 눈에 들어올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세상에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훨씬 많고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유독 더 잘난 사람에게만 멈춥니다. 더 성공한 사람, 더 예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주 조용한 비교가 시작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아직 이 정도일까? 나만 멈춰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왜 나보다 잘난 사람만 눈에 보일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뇌의 아주 강력한 심리작용, 선택적 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보만 골라서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사고 나면 갑자기 길거리에서 같은 차가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임신한 사람이 주변에 많아 보이기도 하고 특정 브랜드 신발을 산 뒤에는 그 신발만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원래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는데 내 뇌가 그 정보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비교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음이 지쳐 있거나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거나 삶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우리 뇌는 점점 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까지 그걸 강화합니다. SNS는 행복한 순간만 보여주고 성공한 장면만 편집해서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가장 빛나는 10초를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평범한 하루 전체와 비교하게 됩니다.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비교가 반복될수록 우리의 뇌는 점점 더 나는 부족하다라는 증거만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을 봐도 자꾸 비슷한 장면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친구의 성공, 누군가의 연애, 남들의 화려한 일상,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반면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점점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감사했던 것들도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가치가 작아집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뇌는 원래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존감이 흔들릴 때의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방향으로 정보를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칭찬을 해줘도 그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비교당했던 기억, 무시당했던 순간,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장면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머릿속에서 점점 연결됩니다.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봐. 다들 앞으로 가는데 나만 멈춘 것 같아. 왜 나는 항상 애매할까? 문제는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더 비교에 중독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다시 주변을 더 살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NS를 끄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계속 누군가를 떠올리고 자신과 비교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올가맵니다. 특히 요즘 사회는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학생 때는 성적, 성인이 되면 직업과 연봉, 어느 순간부터는 외모와 연애, 결혼, 집, 인간관계까지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착각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은 평균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 가장 잘된 장면들, 가장 화려한 순간들만 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그걸 자꾸 평균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하루가 유난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전체 인생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장면 일부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장면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실패 자체가 아니라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만들어진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선택적 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의 눈에는 자꾸 자신보다 잘난 사람만 보입니다.
외로운 사람의 눈에는 행복한 커플만 보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의 눈에는 자신의 부족함만 계속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 전부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 내 마음이 그 방향의 정보만 붙잡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비교하는 존재니까요. 중요한 건 내 뇌가 지금 어떤 정보만 반복해서 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종일 SNS를 보다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밖 현실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웃는 사진을 올린 뒤 혼자 불안해 잠 못 이루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성공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너질 듯 버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타인의 결과만 보고 자신의 과정과 비교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당신이 뒤처진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과 동시에 비교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 수십 명, 수백 명과 자신을 비교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매일 수많은 타인의 삶을 한꺼번에 보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억지로 자신을 바꾸려 하기보다 시선을 잠시 쉬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잠깐 멀어지고 내 속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바라보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 그 순간부터 우리의 뇌는 조금씩 다른 정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족함만 보이던 세상 속에서 천천히 자신의 삶도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도 왜 나보다 잘난 사람만 눈에 보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보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내 뇌가 부족한 장면만 계속 찾고 있는 걸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비교의 무게는 이전보다 조금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